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오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문통이 이제 청와대를 나가야 될 날이 10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주 이제는 아주 하루가 이제 아주 지겹게 갑니다. 빨리빨리 10일이 지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통은 계속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쩌는가 해가지고 자꾸 그걸 합니다. 왜 청와대에다 붙들어 놓으려고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된다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문통이 그만두면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 전부 해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일부는 각 부처로 원대복귀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가지고 또 노조 결성해가지고 시위 집회, 그 사람들이 노조 만들어가지고 양산 가서 집회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제 마스크를 5월 초부터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는 걸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습니다. 마스크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이제 풍토병으로 생각해서 감기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서 걸린 분들은 치료하고 또 개개인이 또 조심할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또 별로 신경 안 써도 다 이겨내니까 괜찮지요.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도 공천 그 심사 공심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연하야나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민주당이 더 그래도 조용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의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의 국회의원, 계양에서 몇 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양을 버리고 이제 서울시장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처음엔 컷오프 됐었는데 다시 재심해가지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하고 맞대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정을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야 두고 봐야겠죠. 선거를 치러 봐야겠죠. 국민의힘도 잘해야 되고 국민의힘도요 잘해야 됩니다. 이번 공천심사위원들은요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누를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공정한 룰을 만들었으면 룰대로 딱딱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이죠. 무슨 전략공천이니 무슨 공천이니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내미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아니,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 말이죠. 골라가지고요. 전부 다 쳐내세요. 그냥 다 싹 쳐내세요. 그냥. 문 대통령 가는 길에요.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쳐내세요. 그냥 과감히 쳐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누가 됩니다. 그래서 다 쳐내야 됩니다. 깨끗이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인 새로운 인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본 방송으로는요, MB 대통령
그 사면 가능성, 사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MB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58억 추징금 완납, 추징금을 완납. 사면 가능성 커지나. 벌금 130억 원 중 82억 가량만 남아. 문 사면 찬성 의견도 많아. 여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번 사저가 공매대 우선순위인 추징금부터 납부됐다며 남은 금액은 국가에서 벌금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금은 130억 원 중 82억 원가량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답하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사면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는 추징금과 달리 남아있는 벌금의 경우 면제받게 된다. 다행이네. 면제받게 된다. 다행이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잘 압니다. 전에 현대에 있을 적에 같이 부서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에 있을 때만 해도 아주 머리가 좋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분으로 현대에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주영 왕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참 발탁해서 아주 이명박 대통령의 직원을 많이 잘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끝나고 대통령에 출마할 적에 우리 현대맨들은 전부 다 올라가서 거기서 기탄 없는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뵀는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을 잘하실 줄 알았어요. 깔끔하게 잘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광화문에서 그 광우병 집회할 때, 촛불 시위할 때, 그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광화문의 시뻘건 불바다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주 소신 있게 대통령의 직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세도 있고
또 몸도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문통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거 문통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서 잘 사시기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사조집 다 팔고 뭐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달성군으로 집으로 이사 가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사저를 뭐 111억이나 받는 사저를 다 벌금하고 추징금으로 다 납부를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어떻게 또 사면받으면 어디로 또 사저를 구할지 그거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몸이 아프다니까 사면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뭐 잘 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대통령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는 그만큼 구속돼서 살고 집도 팔아서 벌금도 내고 또 뭐 추징금도 내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집으로 집이 뭐 없겠죠. 집을 구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통의 마지막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면한다는 거에 대환영을 합니다. 대찬성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그렇게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의 대통령으로 용산에서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서는 참 다행입니다. 이북에서 ICBM, SLBM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군사 퍼레이드 때 보여주고 극초음속 그 미사일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불장난만 하려고 하는 이북에 대해서 경고성 한국의 지지, 한국의 우방 맹방을 보여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우리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잘 국정을 이끌어서 보다 발전된 나라, 보다 법치가 사는 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검찰 정법을 갖다가 뭐 고치려고 뭐 지금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입법부의 구태타입니다. 입법부의 횡포입니다. 옛날 군사정부 시대나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같이 발전된 이런 민주국가에서 입법부의 독주는 한국의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의 그 뉴스에 한국이 초점이 돼서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10분 양보를 해서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협의해서 가장 절충점을 찾아서 절충해서 어떤 법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공수처 패스트트랙 띄워서 공수처법 만들어서 공수처 만들었는데 지금 국익에 도움된 게 뭐가 있나요? 뭐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해서
처벌받게 만든 게 있나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 옛날에 그 전에 우리 아버님 시골에서 여기서 과손이나 농사질 적에 이러는 사람들 있으면 일을 아주 못하면 야 이 사람아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값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그 생각이 납니다. 공수처 공수처에 계신 분들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 타면서 공짜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밥값 좀 해라 밥값 좀.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논의인데 이번에 여기 4월 초팔일 석가탄일 때 사면이 꼭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청심사위원 공심위는 잘못된 건 바로잡아서 원칙을 존중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렇게 공천이 마무리 짓는 그래서 단합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공천심의위는 조속히 원칙을 가라. 공정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 자기의 비양심적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원칙을 가고 정도를 가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정한 공천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집행하고 잘못된 그렇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완전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모든 사람들이 한데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인천시 공심위가 잘못했으면 인천시 공심위에 있던 사람들을 과감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중앙에 공심위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중앙에 있는 공심위인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나라를 법 테두리에서 정도로 끌고 나가는데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된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산뜻하고 행복한 일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